안녕하세요. 숨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주 아울렛 근처에 산레길이라는 등산 코스를 제가 좀 다니는데요. 여기 지나다 보면 14년째 방치된 폐 아파트가 보여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콘도예요. 대략 한 31개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3,500세대 정도 되는 규모예요. 지날 때마다 정말로 이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게 정말 아깝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GTX A 노선이 한 20분 정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저런 골조가 다 세우고, 정말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저게 이제 정식 명칭은 통일동산지구 휴양 콘도미엄이고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개발이 되었어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공사가 거의 한 34% 정도 진행이 되었고, 금융위기 때 시행사가 이제 자금난 때문에 이제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근데 이제 중단된 이유는 아마 분양이 안 되어서 중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여기 교통도 없고 지금의 아울렛도 없고 분양가가 30평이 약 5억 원, 90평이 한 20억 정도라고 하니까 평당 분양가가 한 1,700만 원에서 2,1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당시 파주의 분양가가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매각도 힘들고 이제 콘도 분양이 안 되니까 골프장이나 워터파크도 개발이 중단되고 폐건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산 서구에 있는 일산 서구에 있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도 정말로 고급자재로 잘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분양가가 그 당시 39평이 7억 5천 정도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평당 거의 1900 얼마 정도 나오는 건데 여기도 13년 전 아파트예요. 근데 탄현역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고 위치는 지하철하고는 바로 연결돼서 좋지만 여기가 자유로로 나가는데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좋지만 이 위치는 한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급자재로 지어서 분양가가 이제 1,900만 원이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할인 분양으로 다 소화하긴 했는데 여기 때문에 이제 두산이 뭐 부도가 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다시 콘도 폐건물 얘기를 말씀드리면 파주시가 2015년도에 중국 사람들을 겨냥해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5억 원 이상 투자를 하면 이제 한국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드 여파 때문에 실패했고요. 2019년도에는 국토부의 방치 건물 정비 사업으로 이제 이거를 조금 해치우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실패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건축을 담당했던 곳이 땅 소유주에게 이제 4천억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작은 집을 투자하는 이제 저희들이나 큰 사업을 투자하는 사람이나 이게 판단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아파트나 여기나 땅의 위치에 맞는 이제 투자 이런 규모나 이제 가격 같은 게 이제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문제가 더 남아 있는 게 이게 이제 철거비인데요. 이게 철거비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순살 자이아파트 아시죠? 여기가 1600세대인데 철거비가 2천억입니다. 그러면은 1600세대당 한 세대당 이게 뭐 한 철거비가 거의 1.2억 뭐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100세대 규모니까 대략 한 철거비가 한 4천억 정도 드는데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지금까지 이걸 건설로 들어간 비용도 이게 어마어마하고 놀리는 땅도 진짜 어마어마한데 철거비가 또 4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큰 일을 초래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경험이 쌓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큰 일을 할 때 그 판단력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판단을 했던 거에서 미스는 아마 그 작은 경험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 사업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한 사업을 20년 정도 했었어요. 이제 초기에는 이제 혼자 하다가 이제 일이 바빠지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제 앞에 전화기가 5대 있었는데 그 5대가 막 동시에 울릴 때도 있어요. 돈이 벌어도 그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전화기가 막 동시에 울리고 하루 종일 일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 돈 버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 솔직히 전화기만 보면 막 토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죽겠다 싶어서 아 그래 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직원들을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직원을 2명 뽑으니까 직원이 아무래도 저보다 이제 그런 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니까 매출이 이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출은 늘고 매출은 반토막 나니까 이제 그 전에 벌어둔 돈을 이제 다 조금씩 까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년 되니까 이제 이 직원들을 이제 쓸만하게 일을 시킬 정도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큰 회사로 가겠다고 2명이 한 번에 관두더라고요. 멘붕이 왔죠. 그 예전에 혼자 일할 때 벌어놓은 돈을 교육비로 다 썼는데 한 번에 다 나가니까 정말 멘붕이 와갖고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아 그러면은 회사를 진짜 무한 확장해서 직원 한두 명 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진짜 무한 확장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이제 간땡이가 부었죠. 그래서 직원이 한 20명 정도 규모까지 갔었는데 이제 결과가 좀 예상이 되시죠. 지하 20층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나름 배운 것도 많아요. 그 이제 직원 관리나 그 마케팅, 뭐 회사 굴리는 어느 정도 감이나 이런 것들은 생겼는데 이게 이제 선배님들이 수업료라고 말하죠. 하지만 근데 진짜 지하 20층에서 정말 끔찍했어요. 그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 법인 통장 금액을 이제 매일 보고 날짜는 다가오고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루에 자전거를 뭐 10시간 이렇게 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도 전 20년 정도 사업하면서 조금씩 경험을 좀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 위에서 이제 투자를 한번 잘못해서 이렇게 큰 일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액수가 커질수록 진짜 한 번의 실수가 골로 가거든요.